범블씨는 할 말을 다한 듯 삼각 모자를 거꾸로 걸치고서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교구를 위한 열성이 지나칠 정도였다. 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올리버, 내 안부도 묻지 않는구나. 소베리시가 교구간이 거리를 내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말했다. 그러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진행될 동안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어있던 올리버가 나와서 대답했다. 올리버는 범블씨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다. 그러나 올리버는 범블씨의 눈을 피해 움츠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흰 조끼 신사의 예언에 강력한 인상을 받은 교구관은 이왕의 장의사가 올리버를 시험 도제로 맡았으니 확실히 7년간 도제로 묶이기 전까지 올리버 얘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리버가 교구의 손에 되돌아오는 위험을 원천적이고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그래, 소베리시가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우리 일은 빨리 해치울수록 좋은 법이지. 노아야, 가게 좀 보렴. 올리버는 모자를 쓰고 나랑 같이 가자꾸나. 명령을 받은 올리버는 업무를 보러 가는 주인을 따라 나섰다. 장의사와 올리버는 가장 번잡하고 사람이 빡빡하게 몰려있는 동네를 한참 걸어 들어갔다. 그러다가 지금껏 지나쳐온 길 중에서 가장 더럽고 비참한 좁은 길로 들어서자 잠깐 멈춰서서 약도에 나온 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길 양쪽의 집들은 높다랗고 컸지만 매우 낡았고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집들이 방치된 상태에서도 짐작이 가지만 가끔 팔짱을 끼고 몸을 확 굽힌 채 몰래 그림자처럼 숨어 다니는 남녀들의 지저분한 모습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이었다. 셋집의 상당수는 1층의 상점이었지만 상점 문은 꽉 잠긴 채 곰팡이로 뒤덮여 썩어가고 있었고 위층 방들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어떤 집들은 오래되고 썩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보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흔들리는 벽과 길바닥 사이에 큰 나무 기둥들을 받쳐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조차도 노숙자들이 밤마다 드나드는 보금자리로 이용되는 모양이었다. 문이나 창문 자리에 있던 거친 판자들 여러 개가 뜯겨져 있는 모양새가 한 사람이 들락거릴 정도의 개구멍 같았다. 하수구 도랑의 물은 고여서 썩어가고 있었고 더러웠다.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썩어가는 쥐들조차도 굶주려서 끔찍한 모습이었다. 올리버와 장의사가 멈춰선 집은 문을 두드리는 쇄골이나 초인종도 없이 그냥 뚫린 문이었다. 별 수 없이 장의사는 캄캄한 복도를 더덩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면서 올리버에게 무서워 말고 딱 붙어 따라오라고 말했다. 장의사가 첫 계단을 다 올라가자 마침 층계참에 있는 문이 보여서 주먹으로 두드렸다. 10서너 살쯤의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다. 장의사는 단번에 방 안을 둘러보고서 자신이 찾던 집을 알아차렸다. 장의사가 발을 들여놓자 올리버도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불기가 없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텅 빈 벽난로 앞에 멍하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노파 하나도 냉기가 흐르는 벽난로 앞에 낮은 의자를 끌고 와서 남자 옆에 앉아 있었다. 또 다른 구석에는 꾀죄죄한 아이들이 있었고 방문 맞은편 후미진 구석 바닥에는 뭔가가 낡은 담요로 덮여 있었다. 그것을 쳐다보던 올리버는 몸이 떨려서 저절로 장의사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섰다. 담요로 덮여 있긴 했지만 한눈에 시신이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남자의 얼굴은 아주 헬쑥했고 창백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희끗희끗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노파의 얼굴은 쭈글쭈글했고 두 개의 남은 이가 아랫입술 위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지만 두 눈은 형형하고 모든 걸 꿰뚫고 있었다. 올리버는 노파도 남자도 보기가 두려워 눈을 피했다. 두 사람 모두 바깥에서 보았던
지들과 너무나 비슷했다. 누구도 이 사람 가까이 못 갑니다. 장의사가 시신이 있는 자리로 다가서려고 하자 남자가 사납게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물러서요. 제기랄, 물러서라고. 죽고 싶어? 아이고, 왜 이러는가 황당하게. 온갖 비참한 상황에 인이 박힌 장의사가 넉살 좋게 말했다. 네, 분명히 말해두지.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사납게 발을 쿵쿵거리며 말을 이었다. 확실히 말하는데 이 사람을 땅에 묻지 않을 거요. 무덤에서 편히 쉴 수 없을 테니까. 구더기들이 귀찮게 굴겠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았다고. 장의사는 미쳐 날뛰는 남자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들고서 잠시 무릎을 꿇고 시신 옆에 앉았다. 아이고, 남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죽은 여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들. 다들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마누라는 굶어 죽었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는데 열이 펄펄 끓더라고. 뼈가 살가죽을 뚫고 나올 정도였지. 땔감도 없고 양초도 하나 없어서 컴컴한 데서 죽어갔어.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애들 이름을 불렀지만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죽었다고. 마누라 살려보겠다고 길에서 구걸을 했는데 날 감옥에 가두더군. 돌아와 보니 죽어가고 있었어. 내 심장에 있는 피가 다 말라버렸지. 그놈들이 내 마누라를 굶겨 죽인 거야. 하느님은 이 모든 걸 다 지켜보셨어. 그 하느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놈들이 굶겨 죽였다고. 남자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크게 비명을 질러대면서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눈은 한 곳에 고정한 채 입가에는 거품이 가득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울어댔다. 여태까지 기먹은 것처럼 잠잠하던 노파가 호통을 쳐서 아이들을 조용히 만들었다. 그리고는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남자의 목도리를 풀어주고 나서 장의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내 딸이라우. 노파는 시신 쪽으로 고개짓을 하더니 흐리멍텅한 눈으로 입을 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시신보다 더 유령 같았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정말 희한도 하지. 애를 낳은 나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얘가 이렇게 싸늘하게 식은 채로 뻣뻣하게 누워있다니. 참 세상에.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무슨 연극 같다고 연극 말이야. 이 불쌍한 노파가 추악하게 즐거운 것처럼 낄낄거리며 중얼거리자 장의사는 나가려고 돌아섰다. 잠깐만. 노파가 조금 크게 속삭였다. 내일 묻을 건가? 아니면 모레? 아니면 오늘 밤에?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 나도 따라 나서야지. 큼직한 외투나 좀 보내주게. 따뜻한 걸로. 날씨가 엄청 춥다니까 말일세. 집을 나서기 전에 케이크와 와인도 좀 먹어야겠지? 아니. 그냥 빵 한쪽이랑 물이면 돼. 빵은 좀 줄 수 있겠지? 노파는 문 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장의사의 외투 자락을 붙잡고 애절하게 물었다. 그럼요. 어떤 것도 뭐든지. 장의사는 이렇게 답하며 노파의 손을 잡아떼고 올리버를 끌어당기면서 서둘러 떠났다. 이튿날 이미 가족들은 범블씨가 직접 갖다준 1kg의 빵덩어리와 치즈 한 조각을 받은 상태였다. 올리버와 장의사는 그 비참한 집으로 다시 갔다. 범블씨는 구빈원에서 관지기로 남자 넷을 데리고 미리 와 있었다. 누더기 차림의 노파와 남자는 낡은 검은 외투 하나를 같이 걸치고 있었다. 관지기들은 못질이 된 관을 들쳐매고 길거리로 나갔다. 자, 할머니,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갑시다. 소오베리 씨가 노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좀 늦었어요. 목사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자, 빨리들 움직이라고, 어서. 이렇게 지시를 받은 관지기들은 가벼운 짐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갔고 노파와 남자는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따라갔다. 범블씨와 소아베리 씨는 젠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어른들에 비해 다리가 짧은 올리버는 옆에서 뛰어갔다. 그러나 소오베리 씨의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쐐기풀이 모정한 교회 묘지 구석에
교구용 묘지 자리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목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제의실 난로 옆에 앉아 있는 목사 서기는 목사가 오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게 결코 유별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관직이들은 무덤가에 관을 내려놓고 노포와 남자는 차가운 부수비를 맞으며 축축한 진흙 땅에 서서 차분히 기다렸다. 볼거리가 생긴 듯 교회 묘지로 우르르 몰려온 누더기 차림의 아이들이 묘비 사이에서 시끄럽게 숨바꼭질을 하거나 이리저리 관을 뛰어넘으며 놀고 있었다. 소베리 씨와 범블 씨는 서기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난로 옆에 같이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마침내 1시간 남짓 흐른 후 범블 씨와 소베리 씨, 서기가 무덤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그 뒤를 목사가 흰 성직복을 걸치면서 걸어왔다. 범블 씨는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려고 아이들 한둘을 탁탁 쳤다. 신사적인 목사님께서는 사분 안으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의 장례 기도문을 주르륵 읽고 난 뒤 성직복을 서기에게 맡기고 급하게 되돌아갔다. 자, 빌, 소베리 씨가 무덤 파는 일꾼에게 말했다. 이제 메꿔. 마무리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덤은 이미 가득 차서 맨 위에 가는 지면에서 얼마 내려가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무덤 파는 일꾼이 흙을 퍼넣고 발로 슬쩍 밟아 다지고 나서 어깨에 삽을 메고 떠나버리자 아이들은 볼거리가 너무 빨리 끝났다고 시끄럽게 불평을 웅얼거리며 따라갔다. 저기 묘지 문을 닫아야 한다는군요. 범블 씨가 남자의 등을 치며 말을 걸었다. 그러자 묘지에 들어선 이후에 그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남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말을 건 범블 씨를 응시하더니 몇 발짝 걸어가다가 픽 쓰러져 버렸다. 노파는 미쳐버린 듯 장의사가 벗겨간 외투가 없어졌다고 훌쩍대느라 사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사람들이 남자에게 찬물을 끼얹어서 남자가 정신을 차리자 묘지 밖으로 무사히 데려나갔다. 그러고 나서 묘지 문을 잠근 후 제각기 흩어졌다. 자, 올리브, 우리 일이 좀 어떠냐? 소베리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올리브는 상당히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요. 아,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겠지. 익숙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올리버는 소베리 씨가 이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속으로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홀로 고민에 빠졌다.